문경시가 문경읍 당포리와 삼북면 석봉리를 잇는 단산터널 개설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실용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 체험 캠프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포츠 지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 보조 강사가 참여해 전문성까지 높였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연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올해 경북에서는 하루 평균 1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논농업에 비해 밭농업은 기계화 비율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국회는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문경 시민들의 수건인 단산터널 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지난 2009년 사업 계획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진입도로까지 준공했지만 이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중단됐었는데요. 국비를 확보하며 2028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문경시의 한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해발 956m의 단산. 하지만 지역의 동과 서를 가로막는 교통의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단산을 관통하는 터널 개설은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는데 드디어 빛을 보게 됐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1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 총 490억 원이 드는 예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문경읍 당포리와 삼북면 석봉리를 잇는 1.8km의 터널이 개통되면 두 지역 간의 거리는 최대 34km 줄어들고 이동 시간 역시 50분 정도 감소합니다. 이 떨림으로써 우리 삼북지역, 동로지역이 KT의 역사가 가까운 문경 쪽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서울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오랜 수건 사업이었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사과와 오미자 주산지인 삼북 동로면에서 농산물 유통센터가 있는 마성면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경북도청 등 안동 쪽으로 향하는 시간과 경비 등의 절감 효과가 큽니다. 선거 때마다 늘 공약으로 나온 주요 현안인 만큼 예산 확보에 지자체와 정치권 모두 전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경 시민들의 교통 편리뿐만 아니고 관광 자원을 활성화시켜서 문경 경제를 더 크게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공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제발 단산터널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뚫어달라는 염원이 담겨져 있어서 터널이 개통되면 삼북면의 김용사와 경천호 등 주요 관광 자원이 문경 세제와 연결되는 관광 벨트 구축 효과도 기대됩니다. 단산터널이 개통이 되면은 문경이 사통팔탈 교통망이 확보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TX 개통과 함께 문경 세제 케이블카와 연결해서 문경이 앞으로 광산 폐강 이후에 새로운 문경 발전의 하나의 큰 출발점이 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문경시는 단산터널의 기공을 시작으로 삼북면 소재지를 지나는 국도 59호선의 우회도로 개설과 지방도 32호선 농안면 화산리 사연리 구간의 시설 개량 등 지역 내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도로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실용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 체험 캠프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포츠 지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 보조 강사가 참여해 전문성까지 높였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수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청도의 한 작은 학교 운동장. 영어로 진행하는 축구 수업이 한창입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스포츠 영어 회화 수업이 이어집니다. 외국인 선생님이 내는 퀴즈를 맞추며 영어를 배웁니다. 소강당에서는 프랑스에서 온 엘리트 테니스 코치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체육 활동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다 보니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외국인 선생님들이 테니스랑 축구랑 영어 회화를 가르쳐줘요. 쉽게 잘 가르쳐줘서 재밌어요.
청도군이 전액 지원하는 이번 교육은 스포츠를 통한 영어 체험 캠프로 학생들이 영어 마을로 찾아가는 방식이 아닌 외국인 선생님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육 기간도 기존 3일에서 4일 정도로 운영하는 영어 캠프와 달리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실용 영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여기는 학원도 없고 아이들이 영어를 좀 접할 기회가 적어가지고 아무래도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지 싶어요. 그런데 체육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체육과 같이 하면은 외국인 선생님과 더 얘기를 해보고 또 웃으면서 체육 게임도 하고 그러면은 영어 실력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으니까. 네덜란드 현지 체육교사 출신과 벨기에 축구협회 유소년 축구 전담 코치 등 각 종목별로 스포츠 지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강사가 참여하는 영어 체험 캠프. 책으로만 하는 영어 공부가 아니라 학생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영어를 배울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등산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만큼 산악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산에 오르시기 전 준비 철저히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4시 설악산 노적봉 인근. 구조대원이 어둠을 뚫고 험난한 바위를 오릅니다. 조난 신고가 접수된 건 전날 저녁 8시쯤. 등산객 2명은 내려오는 길을 찾지 못해 고립된 지 약 7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나도 길이가 가물가물한데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거야. 지금 저 정도면 대화가 될 겁니다. 지난 20일 원주 치악산 비로봉 정상에서는 계단 아래로 넘어져 의식을 잃은 60대 등산객이 구조됐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산악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간 발생한 사고 통계를 보면 산악사고는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 출동 3만 3천여 건 가운데 25%가 9월과 10월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악사고의 원인을 보면 실족 추락이 약 3,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어 조난된 경우는 2,800건을 넘었습니다. 가을에 산을 오르면 젖은 낙엽 때문에 미끄러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등산화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 산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일단 119에 신고해 정확한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국립공원이나 또는 일반 산에 보시면은 국가 지정번호가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시고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지 말고 적합한 코스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일교차가 큰 가을철 고립될 경우 저체온증이 우려되는 만큼 여분의 옷을 챙겨 산에 올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경북경찰청이 연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가을 행락철과 농번기를 맞아 이달 1일부터 20일간 아침 출근 시간대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면허 정지는 22건, 면허 취소는 8건입니다. 올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4,212명으로 하루 평균 14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숙취운전도 명백한 음주운전이라며 연말까지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우리 지역 의원들은 어떤 현안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영천 청도 지역구 이만희 의원이 지적한 농업 현안들 오늘도 이어서 짚어봅니다. 국회는 지금 이세진 기자입니다. 농업의 기계화는 시대적 숙명이자 과제입니다. 그런데 논농업에 비해 밭농업은 기계화 비율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국회는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이번 국감에서 그 반농업 기계화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또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을 하시면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분야가 반농업 분야, 또 과수 분야 이렇습니다. 사실은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계화가 완성이 됐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고요. 특히 반농업에 있어 가지고는 파종, 그러니까 이제 씨앗을 처음 뿌리는 걸 보면 파종이라든지 이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하는 그 부분에서도 가장 유선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계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걸 담당하는 주무 국가기관은 이제 농촌진흥청입니다. 진흥청인데 농촌진흥청이 이제 목표는 2026년도까지 한 77.5%까지는 좀 기계화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배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아직까지 파종이나 수확에 있어서의 기계화율은 0%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이제 이런 그 농촌진흥청의 R&D 같은 것을 살펴봤을 때 실제로 반농업을 위한 어떤 그 R&D 분야의 신규 사업이라든지 연구 실적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농촌진흥에서 이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 말씀을 드렸죠.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 우리나라의 그 농계 시장이 비교적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1년 내내 쓸 수 있는 그런 농기계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민간 섹터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R&D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은 그걸 농촌진흥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의 연구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100% 그 니즈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면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민간에 부여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계화를 좀 더 촉구하는 아니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해야 되고요. 특히 농기계를 어떻게 하면 또 현장에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농민들이 개개인적으로 다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우면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치단체와 협의해가면서 활성화시키고 특히 사용하기 편하게 좀 소형화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 보급으로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것들인데 실제 농촌 지역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치사율과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치사율의 차이가 거의 한 5배 이상 농기계 사고에서의 치사율이 크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농기계를 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고령이라는 측면도 많이 여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농기계에 대한 개발과 여러 가지 확산에 대한 책임도 농촌진흥청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농기계를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활용할 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농촌진흥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이 치사율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농업의 미래 산업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또 농도인 지역구에 또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데 어떤 노력을 좀 하실 예정이신지요? 스마트팜도 우리가 중점을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농업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투자라든지 확산도 필요한 부분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반농업 기계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스마트팜이라든지 농업 로봇도 같이 진행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